진짜 우승자는 누구였을까? 방송이 끝난 지 하루가 지났지만 여전히 시청자들의 머릿속에서는 한 소녀의 마지막 뒷모습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숙인 13살 소녀, 빈에서. 그리고 그 앞에 놓인 것은 영광의 왕관이 아니라 의혹과 분노, 그리고 깊게 오염된 채 반짝이는 불신의 왕관이었다. 현역가왕 3결승 1라운드가 끝난 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진짜 우승자는 누구인가? 왕관을 쓴 사람인가? 아니면 왕관을 빼앗긴 채 무관의 제왕으로 남은 빈에서인가? 3월 3일 밤 결승 1라운드가 막을 내리자마자 인터넷은 말 그대로 폭발했다. 방송사 공식 시청자 게시판은 순식간에 글이 쏟아져 서버가 버거워 보였고 각종 커뮤니티와 포털 기사 댓글창은 통제불능의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분노했고 누군가는 현실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흔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자기가 응원하던 참가자가 탈락했을 때 나오는 그 정도의 푸념이 아니었다. 이번에 터져나온 감정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단 하나의 가치, 바로 공정성이라는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며 무너지는 장면을 시청자들이 생방송처럼 지켜본 충격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 중심에는 단연 빈에서가 있었다. 13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 성숙한 표현력, 매회 순위표 상단을 장식하던 실력. 그리고 방송이 나갈 때마다 포털 실시간 검색어와 유튜브 알고리즘을 동시에 달궈버리던 화제성까지. 많은 시청자들에게 빈에서는 이미 우승 후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참가자였다. 그런데 그 우승 후보가 그것도 결승 1라운드에서 홀로 탈락했다. 이 놀라운 반전 앞에서 사람들은 단순히 아쉽다라고 말하는 대신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끼기 시작했다. 바로 그 시점에 온라인 어딘가에서 한 캡처 이미지가 올라왔다. 어느 팬덤 내부 채팅방, 투표 인증방으로 추정되는 화면,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동일 양식의 투표 인증,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듯한 자동화 문구들. 여기에 매크로 돌리자 폰더 구해라 같은 자극적인 문장이 일부 게시글과 함께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이 캡처가 사실인지, 조작된 것인지, 혹은 과장된 일부 사례인지 어느 누구도 명확하게 단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시청자들의 감정은 이미 혹시 라는 물음표에서 그럴 줄 알았다 라는 느낌표로 기울고 있었다. 논란은 순식간에 커졌다. 일부 시청자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다중투표, 대포폰 계정 도용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특정 참가자 팬덤이 투표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어 표를 조직적으로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것이 법적으로 입증된 사실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공정한 경쟁이라는 신뢰가 눈앞에서 산산이 깨져버린 상태였다. 문제는 이 시점 이후의 대응이었다. 시청자들의 분노가 치솟자 제작진은 결국 카메라 앞에 섰다. 그리고 익숙한 문장 구조의 사과문을 꺼내 들었다. 유감, 송구, 시스템 미흡,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그러나 시청자의 눈에는 이 모든 말이 핵심은 피하면서도 형식은 갖춘 사과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이번 사태는 과거 연예계에서 크게 문제가 되었던 노골적인 순위 조작과는 결이 달랐기 때문이다. 제작진이 직접 점수를 바꾸거나 방 안에 모여 특정 참가자의 순위를 고의로 올려준 정황이 드러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할 방송국이 외부의 불법적인 개입을 차단해야 할 투표 시스템의 허점을 제대로 막지 못한 채 방치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웠다. 다수 시청자의 눈에는 이것이 의도적인 조작이 아니라 하더라도 막을 수 있었던 불공정을 막지 못한 책임, 다시 말해 직무유기와 다를 바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룰과 시스템은 곧 법이다. 그 법이 미비하면 항상 선의의 피해자가 나온다. 그리고 이번 현역가왕 3결승 1라운드에서 그 피해자의 얼굴은 너무도 분명했다. 수많은 변명과 해명, 온라인상의 논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 하나의 사실, 바로 13살 소녀 빈에서가 탈락했다는 현실이었다. 그녀는 시스템의 희생양이 되었고 어른들이 미처 손보지 못한 규정의 빈틈이 만들어낸 가장 찌릿한 상징이 되었다. 결승 1라운드의 룰은 겉으로 보기엔 명확했다.
누적 점수 상위 7명만이 안전하게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고 하위권은 탈락 위기에 놓인다. 문제는 여기서 동점지라는 변수가 등장했다는 것이다. 홍자와 이수연이 775점이라는 수학적으로도 좀처럼 보기 힘든 기묘한 동점을 기록하며 공동 7위로 생존선 안에 턱걸이했다. 숫자만 놓고 보면 그저 흥미로운 우연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사전에 정교한 타이브레이커 규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던 제작진의 허술함은 이 동점 사태를 곧바로 거대한 나비 효과의 출발점으로 만들어버렸다. 동점자 2명을 살려야 했던 제작진은 결국 공동 7위 전원 생존지라는 선택을 했다. 그 결과 누적 점수에서 밀린 금잔디와 빈에서는 갑작스레 1대1 데스매치를 치러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그것도 전국 시청자가 아니라 단 330명 현장 평가단의 순간적인 감정과 선택에 자신의 운명을 통째로 맡긴 채 말이다. 수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대형 방송, 수백만 명이 시청하는 전국구 프로그램에서 단 330명의 현장 관객이 사실상 최종 심판자로 떠올랐다는 사실 자체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이었다. 그날 밤 스튜디오는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얼어붙어 있었다. 무대가 끝나고 두 사람의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가 하나씩 집계될 때마다 자막 아래 숫자가 천천히 올라갔다. 100표, 150표, 200표. 그리고 최종 결과는 금잔디 213표, 빈에서 117표. 누군가는 박수를 쳤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말을 잃었다. 왜냐하면 이 결과가 TV 박세상에서 쌓여있던 체감 인기와 너무도 달랐기 때문이다. 유튜브 조회수, 각종 클립의 댓글 반응, 실시간 검색 반응, 그리고 팬덤의 규모까지. 객관적인 지표만 놓고 보면 빈에서가 일방적으로 밀리는 그림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그렇기에 이 숫자는 많은 이들에게 단순한 득표 결과가 아니라 더딘가 뒤틀린 시스템의 최종 산물처럼 보였다. 탈락이 확정되는 그 잔혹한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스튜디오 안의 공기였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스터석에 앉아있던 선배 가수들의 반응은 이번 사태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았다. 어떤 마스터는 말 그대로 책상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그 눈물은 단순히 어린 참가자가 탈락해서 흘린 감정의 눈물이 아니었다. 부조리한 시스템 앞에서 재능 있는 후배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무력감의 눈물이었고 우리가 이 아이를 지켜줘야 했는데 라는 자책의 눈물이었다. 특히 평소 냉정하고 이성적인 평가로 인해 거름마녀라 불리던 주현미 마스터마저 눈물을 보였다는 사실은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한국 트로트계의 산증인 어떤 무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그가 빈에서의 탈락 순간에는 표정 관리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허탈해 보였기 때문이다. 전문가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빈에서는 이미 관성형 아티스트에 가까웠다. 그런 아이가 투표 시스템의 허점과 인기 투표의 왜곡된 힘에 밀려 도태되는 장면은 심사위원들에게조차 견디기 힘든 장면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혼돈의 스튜디오에서 가장 이성적이고 성숙한 태도를 보여준 사람은 바로 가장 나이가 어린 13살 빈에서였다. 어린 소녀는 자신의 탈락이 확정되던 순간 마이크를 잡고 억울함을 토해내지 않았다. 누구를 탓하지도 않았고 분노의 표정을 지지도 않았다. 대신 객석에 앉아있던 할머니를 바라보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듯한 떨리는 입가의 미소였다. 그 한커든 시청자들의 마음을 산산조각내면서도 동시에 묵직한 감동을 남겼다. 흔한 신파가 아니었다. 불공정한 상황 앞에서도 스스로의 무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당당함이었고 어른들의 계산과 이해득실이 뒤엉킨 정치적인 장에서조차 자신의 중심을 지키려는 아티스트의 품격이었다. 어른들은 표 계산과 승자 예측에 몰두해 있을 때 정작 가장 어린 참가자는 나를 믿고 응원해준 가족과 팬들을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다. 화면 너머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수많은 시청자들은 그 짧은 순간 하나만으로도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진짜 우승자는 누구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현역가왕 3위라는 좁고 오염된 울타리 안에서는 빈에서가 탈락자일지 모르지만
대중의 가슴속에서는 이미 무관의 제왕구로 남았다고. 왕관을 쓰지 못한 제왕, 상금도, 트로피도, 최종 우승 타이틀도 갖지 못했지만 가장 순수한 방식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얻은 사람. 오염된 왕관보다 깨끗한 두 손을 택한 소녀. 그게 바로 빈에서라는 이름에 지금 붙어있는 또 하나의 별칭이다. 반대로 제작진은 어떤가? 방송이 끝난 뒤 그들이 내놓은 것은 계산된 문장으로 가득한 사과문 한 장이었다. 사과문 어디에도 불법 매크로 투표가 실제로 어떻게 감지되었는지, 어떤 데이터가 오염되었는지, 누가 어떻게 이득을 보았는지, 앞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 제대한 날것의 정보는 없었다. 대신 원론적인 표현과 추상적인 대책만이 떠다녔다.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은 수사학적으로 치장된 문장이 아니라 투명한 데이터 공개와 구체적인 시스템 개선 방안이라는 점에서 이 사과문은 처음부터 설득력을 크게 잃고 있었다. 물론 불법 매크로 투표 의혹이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사실인지, 법적으로 어떤 결론에 이를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시청자들이 이미 마음속으로 판결을 내려버렸다는 점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제작진이 모든 것을 직접 조작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막을 수 있었던 불공정을 막지 못했다. 시스템의 빈틈을 알면서도 제대로 보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어린 참가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었다. 이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현역가왕 3의 최종 우승자가 누가 되든 그 왕관에는 영원히 작은 별표가 붙어 있을 것이다. 반대로 빈에서의 이름 옆에는 다른 별표가 붙는다. 이 프로그램의 진짜 우승자, 왕관을 쓰지 못한 제왕, 오염된 시스템 속에서도 굴욕되신 품격을 택한 13살 소녀. 언젠가 시간이 더 지난 뒤 사람들은 현역가왕 3결승 1라운드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그 회차의 주인공은 최종 우승자가 아니라 탈락한 빈에서였다고.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이 사태를 만든 어른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제작진이 시청률과 화제성이라는 단기적인 성과에 취해 시청자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선택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늦었더라도 진짜 공정성을 향해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투표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다시는 미성년 참가자가 이런 방식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인가? 진짜 우승자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답은 이미 시청자의 마음속에 새겨졌다. 이제 남은 건 방송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뿐이다. 그리고 한 가지는 확실하다. 아무리 화려한 무대와 고가의 세트, 화제성 넘치는 연출로 포장해도 공정성을 잃은 오디션의 왕관은 언제까지나 오염된 왕관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 반대로 그 왕관을 쓰지 못했더라도 품격과 실력으로 대중의 마음을 얻은 사람은 설령 무관일지라도 영원히 제왕으로 기억된다는 것. 현역가왕 3의 결승 1라운드는 바로 그 진실을 13살 소녀 빈에서라는 이름을 통해 전국에 보여주고 말았다.